엄마, 병원비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엄마,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요즘 일이 줄었고, 우리도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렇게 모아둔 돈이 없어요? 아니다. 미안하다. 괜한 부탁을 했네. 안녕하세요. 올해 71세 김아영입니다. 여러분, 한때 저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족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작은 집에서 우리만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씩 이루어갔습니다. 아들 세영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과 벅찬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세영이를 키우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밤마다 울며 보채는 아기를 달래느라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지만 그조차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세영이가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리고 처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행복이 쌓여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 가은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었어요. 오빠를 따라다니며 웃고 장난치는 가은이를 보며 우리 집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세영이와 가은이가 함께 놀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었죠. 우리 부부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세영이와 가은이는 누구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아이들의 곁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함께 간식을 먹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세영이와 가은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새벽이면 식당에 나가 청소와 설거지를 했고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다리가 후들거릴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와 교육비가 점점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늦은 시간까지 일터에서 고생하며 가정을 돌봤고 저는 밤늦게까지 부업으로 틈틈이 손바느질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세영이는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에 합격했고 가은이도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세영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서 엄마, 저 합격했어요. 라고 외쳤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은이도 엄마, 저도 대학 붙었어요.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라고 말하며 웃었죠. 세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세영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영이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을게요. 세영이의 다짐에 남편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던 중 검사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 남자는 가은이를 정말 아껴주었고 저희 부부도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저희는 가은이에게 최고의 혼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가은아, 너의 결혼이 행복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 남편은 가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가은이에게 말했죠. 엄마 아빠는 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남편과 저는 가은이의 신혼집에 혼수로 최고급 가구를 채워 넣었고, 가은이는 우리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너무 행복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가은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저희 부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저와 제 남편은 평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의 사랑과 꿈이 담겨 있었죠. 남편과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을 떠올리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어요. 남편은 그런 순간들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많은 것이 변했고, 남편은 병마에 쓰러지기 전까지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도 당신 혼자 잘 해낼 거야. 남편은 병상에서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힘을 내죠. 그렇게 남편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한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자식들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그들은 각자의 삶과 가족들로 인해 바빴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가 남긴 집을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세영이는 무심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은이 또한 바빴습니다. 엄마, 저 지금 외근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점점 자식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을 열어보며 그동안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통장에는 고작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세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빠듯해요. 나가는 돈도 많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여유가 없어요. 세영이의 차가운 대답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은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은아, 엄마가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일에 치이고 대출금도 갚아야 해서 정말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 꼭 도와드릴게요. 가은이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냉담하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현실이 버거운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저는 식당 일을 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망설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 도와줄 수 있겠니? 세영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모아둔 돈이 없어요? 아니, 미안하다. 괜한 부탁을 했네. 세영이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은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은아,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도와줄 수 있을까? 가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일이 바쁘고 우리도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세요? 가은이의 대답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냉담하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현실이 버거운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홀로 남겨진 집에서 저는 날마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저는 점점 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창고에서 먼지 쌓인 서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오래전에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산의 땅 계약서였습니다. 1980년대에 남편이 제 앞으로 아주 싸게 산 땅이었어요. 그 후로는 바쁘게 살다 보니 잊혀졌었죠. 저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이 땅을 남겨두었을지 그때의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이걸 남긴 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겠죠.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배려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 가슴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읍내의 부동산으로 갔어요. 중개인은 그 서류를 보자 깜짝 놀라더군요. 이 땅이 정말 할머니 땅이라고요? 그 땅은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시세가 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잊혀졌던 땅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나다니.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고 혼자서 그 감정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재산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서류를 쥔 채 주저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해.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 건설사와 계약을 했고 제 통장에 큰 액수가 찍힌 걸 보니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준 선물이 이렇게 크게 돌아오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 소식은 금세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앞다투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지금 당장 갈게요. 세영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가은이도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동안 힘드셨죠?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더 잘 보살필 수 있어요. 잠시 자식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는 어디 있었니? 그때는 바쁘다며 여유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니?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간다고 했을 때 니들 나한테 뭐라고 했니? 병원비 갈 돈 없냐며 타박하지 않았니? 내가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돈은 너희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바쁘기도 했고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저희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더 잘할게요. 자식들은 애원했지만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을 노인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난 뒤였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세영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자식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엄마로서의 삶을 내려놓기로 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들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저는 노인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전국의 노인복지관을 세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저처럼 홀로 된 노인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제 결단은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저를 마치 가족처럼 따랐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해 주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노인들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예전엔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네요. 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여기 있는 모두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그 후로도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세영이와 가은이는 진심으로 반성했지만 제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 나는 이미 너희를 떠났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너희가 아닌 나를 위해서.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가을의 빛을 느끼며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짐을 지지 않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은 밝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복지재단 앞마당의 단풍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야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면 잘했다고 말해주겠죠? 홀로 된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노인재단과 복지시설을 하나하나 세워갔습니다. 제 삶은 이제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슬픔은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세운 복지재단은 전국의 50개의 노인복지재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았구나. 어느 날 세영이와 가은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너희 아버지께 빌어라.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지만 너희와 함께 할 수는 없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되었어. 여러분, 저는 요양원에서 만난 노인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어요. 노인들은 저와 함께하며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이유를 선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웃을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관 마당에 모인 노인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저에게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 줄 겁니다. 노인들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따뜻함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유대와 사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던 삶이었어요. 제 마음에는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나날들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어요. 노인들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요양원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가끔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축제를 열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저 자신과 같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